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뭐 쿨핀님께서도 이부선님께서도 맞다라고 하셨어요. 병리평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루루님, 그다음에 민시미님, 정의당 꿈깨라고 하셨고요. 공정하자님, 내각제 절대 안 됨 하셨고요. 로사장님께서도 진보당도 3% 넘기기 힘들 거다. 예.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그 진보당이 사실 3%를 못 넘기고 있죠. 선거 때 뭐 대거 표가 몰린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글쎄 제가 볼 때 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 표 얻기 어렵습니다. 전형적으로 그래요. 표 얻기 어려워요.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고 해도 정의당이나 진보당, 뭐 노동당, 사회민주당에 갈 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욕심을 부린다? 이낙연이 부리는 거지. 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선거법이 개정되기 힘들어요. 현행 선거법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위성정당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사실 관건이 될 겁니다. 선거법 개정은 개정해도 아마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걸요. 예컨대 그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선거법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연동형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윤석열이 받아들일 것 같아. 그 법을 안 받아들여요. 그럼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은 개정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뭐 현행 제도가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에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지. 뭐라고? 위성정당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는 지금 현재 사실 좀 어려워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개혁이 힘들어요. 아마 병립형으로 만들면은 윤석열이 오케이 할란지도 몰라. 하지만 연동형 상태에서 비례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하면은 윤석열 반드시 거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안 될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여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만약에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뭐 그런다고 방법 없나? 자, 추미애, 조국, 송영길, 김남국 이런 친구들 모여가지고 당 하나 만들면 되지 뭐, 그지? 위성정당이 아니지 뭐, 그죠? 탈당한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그런데 그거는 뭐 민주당에서 저기 찍어주세요 안 한다고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못 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찍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뭐 위성정당은요 민주당이 직접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된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타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우리끼리 싸울 필요 없어요. 제가 그렇게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개 민주당 계열의 여러 정당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하면 돼.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지막 주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검찰청 멘붕 직전입니다. 앞으로도 검사 탄핵은 쭉 검찰청 멘붕 직전. 자, 어제 12월 1일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검사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동관 탄핵에는 그닥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왜? 이동관 탄핵은 앞툭튀였지. 솔직히 말하자면. 이동관 탄핵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동관 탄핵도 꼭 해야 되지만 갑툭튀였죠. 그리고 갑툭튀한 이동관 탄핵이 갑자기 이렇게 국회 통과까지 하게 된, 국회에 이렇게 의안으로까지 성장하게 된 거는 이거를 소위 말하는 이른바 좀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 노조들이 밀었기 때문이죠. 언론 노조에서 강하게 푸싱을 했기 때문에 뭐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뭐 조승래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게 밀고 나갔단 말이야. 따라서 이게 이동관 탄핵이 진행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검사 탄핵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었다면 이동관 탄핵은 시민들보다는 좀 엘리트들 중심으로 진행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동안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았어요. 높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 그거는. 실제로 보면 이동관이 물러났잖아. 그쵸? 자, 어쨌거나 이동관이 물러났다고 해서 그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원회가 멘붕에 빠집니까? 아니요. 방통위 내부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잘됐다. 이동관 갔어. 정말 잘됐다. 이런 분위기예요. 방통위 분위기가 그래, 지금. 이동관 때문에 방통위가 개작살나게 생겼고, 정말 일 제대로 하던, 괜찮은 공무원들이 대거 잘리게 생겼는데, 이동관이 나가리 됐네? 정말 다행이다. 이 분위기예요. 이동관이 나가리가 됐지만 오히려 방통위는 살아나는 느낌, 활기를 되찾는 느낌이야. 반면 검찰청은 기껏해야 차장검사와 검사장 한 명이 탄핵이 됐어요. 검찰총장도 아니고 대검 중수부장도 아니고 어떻게 보자면 약간 변방에 있는 검사장과 차장검사, 기껏해 이 정도 급인데 제가 이게 그 공무원 급수로 따지자면 검사장은 중앙부처 국장급, 차장검사는 중앙부처 고참 과장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튼 걔네들이 탄핵이 됐는데, 기껏해 2명 탄핵이 됐는데 짱도 아니야. 국장 하나, 과장 하나 탄핵이 됐는데 검찰청은 멘붕이야, 지금. 완전 멘붕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추가 탄핵, 검사에 대한 추가 탄핵이 있을 거라고 하죠. 이몽석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쭉쭉쭉쭉 될 거래잖아. 나이여비니 성상영이니 이런 사람 앞으로 계속 될 거로 보입니다. 이정화 적게는 4명, 많게는 앞으로 7명까지 더 될 거라고 그래요. 총 아마 이렇게 되면 아마 10명 정도까지 탄핵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검찰청 멘붕이 안 올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진짜 검찰이 현재 멘붕 상태에 빠진 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정섭과 손준성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이었죠. 자, 180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 175, 174. 반대는 둘, 셋. 무효 둘, 기권 하나. 이게 총투표가 180인 걸로 봐서 정의당 쪽에서 아마 투표에 참여한 걸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일부 무소속이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이 개수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한두 표 정도의 반란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정의당 쪽 사람들이 표를 보태지 않았나. 하여튼 얘네들은 그런 애들 같아. 여튼
어쨌거나 압도적으로 통과는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고 나니까 검찰청 분위기가 영 안 좋아.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기 직전 이동관은 도망을 쳤죠. 빤스런 해버렸습니다. 다들 당황했던 것이 사실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치자면 이동관보다 이정섭이나 손준성이 더 확실하고 더 지저분한 걸 저질렀어요. 이동관은 그나마 이 사이즈나 크지, 구찌나 큰 거, 어떻게 보면 국가 단위의 정책을 다루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한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런 건데 비해서 이정섭이나 이 손준성은 뭡니까? 완전 잡범이잖아, 잡범. 그죠? 그런데 이동관은 어떻게 보면 다퉈볼 여지가 있어. 이거는 정책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따져볼 만한 그런 그 여지가 있었고, 손준성이나 이정섭은 솔직히 다툼을 벌일 그 소지가 없어요. 잡범 수준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처남, 마약 수사를 이걸 빼줘요? 마약 수사를 무마해준다고? 제가 볼 때 지금 윤석열 정권은 또 탄핵 심판 가가지고 요래조래 말장난하고 증거 막 없애고 아마 진술 막 뒤집고 협박해가지고 진술 뒤집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탄핵을 피해 보려고 지금 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자 이동관은 갈아치워도 되지만 검사는 막아야 된다는 결국 뭡니까? 윤석열 정권의 기반은 방통이나 이동관이 아니라 실은 검사들이라는 거죠. 검사 탄핵이 되면서 검찰이 계속 흔들리게 되고 이 흔들리는 검찰을 막아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검사 탄핵을 이번에 제대로 막아주지 않으면 검찰이 본격적으로 흔들릴 거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뭐 윤석열 정권은 곧바로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지가 레임덕에 빠지기 싫어서라도 검사 탄핵을 막는 거야. 그에 비해서 이동관은 이동관쯤은 가도 돼. 상관없어. 이건 거지. 즉 윤석열 정권의 지지 기반이 어디 있는지 윤석열 정권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바로 그 때문에 검사들이 쫄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검사들은 더 쫄고 있는 겁니다. 왜? 검찰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은 뭐부터 작살날 것 같아? 검찰청부터 작살날 거 아니야. 그죠? 검찰청이 작살나면은 검사들, 이 정치 검사들 누구한테 기대야 돼?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검찰 조직이 나를 지켜주어야 되는데 이제 검찰 정권이 작살이 나게 생겼어. 그러면 누가 검사를 지켜주죠? 정치 검사들을 누가 지켜주지? 아무도 못 지킵니다. 그러니 검사들 쫄지 않겠어? 검사는 검사만이 죽일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조직에만 충성하면은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는 믿음이 깨진 거지. 드디어 검찰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각자 알아서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검사들이 하나씩 둘씩 각자 도생을 시작하고 분리되기 시작하면은 무너지는 거는 일순간인 거죠.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전투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승패가 달라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양쪽 세력이 팽팽하게 그 전선을 지키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손실도 잘 발생하지 않고 크게 이 승패가 갑자기 확 기울지도 않아요. 근데 일순간에 갑자기 한쪽에서 전선을 이탈하기 시작하면 그 한 명, 두 명 이탈하는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전선이 우수수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전이 아무리 뭐 화력전이라고 하고 뭐 공군에서 날라와서
그 뭐 공군에서 뭐 미사일이 날아가고 해서 다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지상군에서는 이렇게 전선을 유지해 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때 한두 명이 전선을 이탈하기 시작하면요, 전선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전선 전체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대량 살상이 벌어집니다. 전사자는 대부분 그때 생겨요. 승패도 그때 갈라진 거고. 즉 어느 순간에 전쟁의 의지, 투쟁 의지를 잃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지. 지금 검사들이 딱 그 상황이 시작한 거야. 겁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 자리를 이탈하고 싶기 시작하는 거야. 이 상황이 조금만 더 강해지면은 우수수 빠져나갈 거고요. 그러면은 검찰 정권은 무너질 겁니다. 검찰 수뇌부, 즉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막아야겠지. 검사들이 전선에서 이탈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지. 자기들 대우해서 이탈하는 걸.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이나 그 한동훈이 이거를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검사들을 지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솔직히 말하자면 이정섭하고 그 손준성은 치는 게 맞아. 그래야지 나머지 조직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 왜냐? 지금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거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외부의 공격이 될 만한 요소를 잘라내야지 더 이상 공격을 안 받고, 그래야지 자신들이 반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그게 아닌 거지. 계속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공격은 검찰 조직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손준성, 이정섭 때문에. 그러니까 조직이 붕괴되는 것을 한동훈이나 이정섭 같은 검찰 수뇌부가 방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검사들로서는 쫄 수밖에 없는 거지. 조직이 나를 보호해 주는데 이 조직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심지어 이 조직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 상황인 거지. 그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안 쫄겠어요? 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는 쫄 수밖에 없고, 아니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자면은 당연히 쪼는 게 당연했죠. 자, 특히 지금 나오는 얘기가 손준성과 관련된 얘기예요. 검사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손준성은 솔직히 시키는 대로만 한 거 아니야? 지가 뭐 지 잘났다고 한 게 아니라 지 이익을 챙긴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 그런데 이 손준성이 이번에 탄핵을 당했어. 위에 놈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탄핵을 당했다. 즉 조직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윗사람도 지켜주지 못한다. 정치검사 선배는 나를 지켜주지 못한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 선배들 말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들으면 안 되지. 그지? 무리한 짓은 하면 안 되지. 자칫 잘못했다가, 아니 정치검사, 니도 정치검사, 내도 정치검사, 이 정치검사 라인들이 쭉 있는데 지들끼리 야, 이번에 이렇게 공작을 하자, 너 이렇게 해 라고 지시를 받았어. 근데 이게 너무 무리해. 아,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까지는 무리한 것도 했어. 근데 이제부터는 뭐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정치검사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야. 손준성 같은 경우는 시키는 대로 했지만 지가 지 개인의 이익을 챙긴 건 아니지만 이제 손준성은 탄핵을 당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손준성이 저지른 거 이게 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 했을지언정 지가 출세하려고 위에 그 정치검사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인 거 아니야. 지도 그래서 정치검사에 한 발 디딘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손준성이 한 행동을 보세요. 손준성 보냄, 이 고발사주 사건에 그 고발장을 만든 게 손준성이잖아. 그래서 고발사주를 하게끔 만든 거 아니야. 근데 고발사주를 누가 했을 것 같아? 손준성이 만든 이 고발장 누가 만들려고 그랬겠어? 검찰 조직이 고발장을 만들어 줄 테니까 니들은 접수만 해. 그럼 이거 누구 지시로 한 거예요? 윤석열 지시로 한 거지 뭐. 검찰청에서 윤석열 지시 없이 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나왔을 때 고발 사주 사건 나왔을 때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윤석열 탄핵이었어. 어디 일개 검사 따위가 일개 부장 검사 따위가 그 현직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그런 고발장을 써줄 수가 있어. 없어요. 그 고발장을 써가지고 미래통합당 지금 국힘당에 갖다 주고 니들이 이거 접수시켜 나머지 우리가 수사할게. 이렇게 하려는 게 어딨어. 수사를 지가 하려고 하나? 아니지. 그 수사도 다 하명수사에 말 그대로 하명수사. 에? 자, 어쨌거나 손준성 보냄. 이걸 누가 시켜서 손준성이 보냈는지 손준성 지가 알아서 보내진 않았겠지. 적어도 그 위에 놈이 보냈겠지. 그지? 적어도 대검 반부패 부장이 보냈든 대검 총장이 검찰총장이 보내라 그랬다 시켜서 간 거잖아요. 그죠? 자, 여하튼 손준성 보냄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탄핵감이 아니라 구속감이에요. 사실은 일찌감치 감옥에 갔어야 정상이었을 거야. 그 무슨 얘기가 나온다? 만약에 손준성 보냄이 아니라 임은정 보냄이었으면 어찌 됐겠노? 무슨 일이 벌어졌겠노? 이런 얘기를 합디다. 만약에 손준성 보냄이 아니라 임은정 보냄 이런 문서가 나왔다. 그랬으면 임은정 검사 어찌 됐겠냐? 지금처럼 버틸 수 있었겠냐? 손준성처럼 버틸 수 있었겠냐? 아니지 않느냐? 왜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자, 근데 손준성이 당시 그 수사정보정책과 수정관실에 있었던 사람이죠. 수사정보정책관 위에 누가 있어? 예, 검찰총장하고 대검 반부패 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럼 뭐야? 누가 시켰다는 얘기야? 여튼 다시 한번 손준성 보냄 때문에 이 손준성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만약 손준성 보냄이 아니라 임은정 보냄이었다면 지금 과연 임은정이 검사장이 됐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검사들이 한동훈이 과연 탄핵감이 안 된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었겠냐고. 그죠? 검사들도 알아요. 탄핵 당할 만한 놈들이고 탄핵 당해도 쌀 놈들이다. 솔직히 이게 다른 사람이었다면 벌써 모가지가 날아가도 100번은 날아갔을 거다. 이정섭 솔직히 저거 완전히 개 양아치 아니냐. 윤석열 라인이었으니까 저러고 버티고 있지. 저거는 잡범 아니냐. 그러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 조직을 죽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처갓집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까지 처갓집에서 부탁하는 거 다 쌩 깠는데 라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는 뭐라고? 야, 이제 무리한 거 하면 안 돼. 무리한 일 하면 뒤탈나. 손준성 봐, 이정섭 봐, 뒤탈나잖아. 지가 윤석열 꼬붕이라고 지가 뭐 윤석열 밑에만 있으면 다 괜찮을 줄 알고 저렇게 설쳤지? 안 괜찮아. 다 탈나. 이제 검찰 조직이 박살날 수도 있어 지금. 그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검찰 조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검찰 조직 나만 안 알 것 같아? 자, 지금 한동훈이 지가 뭐 차기를 예약한 것처럼 설치고 있죠? 웃기지 말라 그래. 한동훈 지금 효과가 얼마나 갔습니까? 한동훈 효과 며칠 가지를 못했지. 솔직히 한동훈 효과가 2주를 못 갔어. 그죠?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이미 검찰 조직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검찰 조직이 박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정치 검사들을 지켜줄까요?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한다? 야, 무리하게 일 처리하지 마. 무리하면 뒤탈이 나는 거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검사들이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건들, 이런 거 처리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을 참 많이 해요. 지들도 불안한 거지. 잘못이란 거 알거든. 그래서 얘들이 뭐 한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야. 지들이 공명정대한 일만 하고 옳은 정말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면 굳이 점쟁이를 왜 따라가? 왜 찾아가? 정말 점쟁이하고 거리가 먼 데가 법학이야, 법률이야. 그런데 왜 법률가들이, 검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점쟁이를 찾아가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인 거죠. 뭔가 구린 짓을 하는 거야. 이 짓을 해도 괜찮을까? 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보세요. 언제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불안할 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 찾아가죠.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꼭 해야 돼. 이게 바른 일이 있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 있고 그래요. 근데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은 약간 안 좋은 일이야. 자, 이럴 때 난 정말 옳고 바른 일만 길을 갈 것인지, 약간 나한테 이익이 되지만 약간 안 좋은 길을 갈 것인지, 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툭 선택할 수 있겠어요? 예, 아니지. 이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야. 나 요거 해도 괜찮을까? 내가 이번에 살짝 이게 그래. 자, 옳고 바른 일만 하면은 내가 굳이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난 옳고 바르게 했을 뿐이야 라고 항변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 구린 짓을 하려니까 점쟁이한테 내가 이거 해도 괜찮을까? 안 걸릴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요즘 검사들이 점쟁이들을 많이 찾아다닌대. 이거 해도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나 검사 그만두는 게 좋을까? 검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고 다닌답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지들도 불안한 거야.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거를 아는 거죠. 이것들. 자, 제가 그래서 이게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검사들이 요즘 유독 뻔질나게 점쟁이들을 많이 찾으러 다닌답니다.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일을 해도 될까? 그 다음에 나 계속 검사 해도 될까? 지금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거. 그런 얘기들을 묻는데요. 그만큼 검찰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지들이 볼 때도 지들이 호랑이 등을 탔다라는 걸 아는 거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여기까지입니다.